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처노트의 김정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즌2의 두 번째 시간인 만큼 카드를 찾는 가장 쉬우면서도 꼭 알아야 할 키카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키카드만 알려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키카드를 이용할 때 좀 편리한 방법들, 유용한 방법들, 그리고 나서 키카드 미스콜 컨트롤까지 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키카드가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키카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키 하면 이제 우리가 열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열쇠라고 직역하는 것보다 관계기 카드를 찾는 어떤 근거 카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아랫장을 기억해 놨어요. J, 다이아몬드를 제가 기억해 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관객한테 카드를 한 장 고르게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아무거나 고르겠죠. 고르고 기억해 달라고 하죠. 관객이 기억을 하고 이 카드, 그리고 나서 위에다 올려달라 그래요. 위에다 올려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있으면 관객이 이제 불안해한단 말이야. 마스터가 몰래 볼까봐.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절반 떼서 컷 해주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 지금 이게 관객 카드잖아요. 골랐던 원래 맨 위에 있던 카드. 지금 보시면은 관객이 고른 카드 요거랑 제가 기억한 카드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 상태에서 카드를 펼치게 되면은 제가 기억해놨던 J 다이아몬드 옆에 있는 카드를 찾으면은 이제 관계 카드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키카드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텀 카드, 맨 아랫장을 이용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아랫장이 아니라 맨 윗장을 기억해놨다고 칩시다. 이 하트를 기억해서 맨 위에다 올려놨어요.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관객님 카드 한 장 골라주세요. 관객이 카드를 가져가고 기억을 하고요. 기억을 하고 또 위에다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올려놔 주면은 이번에는 미리 됐죠. 컷을 하기 전에 이미 제가 기억한 카드, 이 카드와 관객이 고른 카드가 만났습니다. 이미 키카드 성립이 됐죠. 만나고 이 상태에서 그래도 컷은 해줘야 되잖아요. 섞는 느낌이 줘야 되니까 섞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컷을 여러 번 해도 되겠죠. 왜냐면 이미 만났기 때문에 그 두 장이. 그래서 여러 번 컷.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장의 카드가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라면은 카드를 섞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컷이 괜찮겠죠. 러닝 컷 같은 게 이게 섞는 것처럼 느낌이 똑같잖아요. 하지만 그 두 카드는 분리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하트는 제가 탑 카드를 기억했기 때문에 관객이 고른 카드가 이제 이 하트보다 왼쪽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바텀 카드를 기억했을 때는 이 하트의 오른쪽에 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다 보면은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키카드 굉장히 좋은 거 알고 있다. 카드의 기초 좋지. 하지만 제가 이게 관객 몰래 이렇게 아랫장을 기억하거나 윗장을 기억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비밀스러운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아주 간단한 글림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글림스라는 것은 카드를 몰래 흘겨보는 그런 느낌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드를 이렇게 펼쳐서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 하면서 보여주고, 뭐 아니면 섞은 다음에 카드가 정리가 안 된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카드를 잡아서 돌려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돌려줄 때 턴어라운드 글림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돌려주면서 맨 아래쪽을 제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동작 안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보세요. 지금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카드 흐트러 놓은 다음에 정리를 해줄게요 하면서 슬쩍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몰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관객이 카드를 섞고 아니면 카드를 섞기 전에 보시면은 뭐 일반적인 카드지?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윗장, 아랫장 저희가 다 이미 볼 수가 있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시다면은 우리가 굳이 몰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동작 안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하시면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요, 꼭 윗장이나 아랫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위에서 뭐 세 번째, 요걸 우리가 보통 디스턴스 키카드라고 그러는데, 좀 멀리 떨어진 키카드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설명해 드릴게요. 미리 기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관객이 고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을 안 했어요. 탑 카드도 기억을 안 하고 아랫장도 기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객이 카드를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키카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관객 카드를
마술사가 받고 그리고 중간에 넣는다고 하면서 카드를 이런 식으로 엄지가 이런 식으로 카드를 좀 들어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들어주고 여기다 넣으면서 이 카드를 제가 이렇게 살짝 기울이면 볼 수가 있거든요. 6다이아몬드.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의 논리와 똑같아요. 이걸 또 몰래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고른 카드 중간에다가 이게 잘 집어넣고 있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과장하는 이유는 물론 이 카드를 보기 위해서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카드가 정말 잘 들어간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구나 하면서 이거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6다이아몬드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넣어요. 그 다음에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 6다이아몬드 옆에 있는 카드가 이제 관객 카드라는 걸 저희가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키카드를 응용하고 변형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우리가 키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카드를 찾아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키카드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관객 카드를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건데 미스콜 키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미스콜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관객이 고른 카드가 8 스페이드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네가 고른 카드는 8스페이드야 뜨당 하고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는 것보다 뭔가 조금 더 긴장감을 높이거나 아니면 마술사가 실수한 척을 하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그럴 경우일 때 8스페이드는 들고 있지만은 이미 맞췄지만은 아직 공개를 안 했잖아요. 이걸 우리 보통 리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공개하기 전에 이제 리빌을 하기 전에 광민님 카드 알 것 같아요. A 스페이드죠. 일부러 미스콜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데 마술사 틀렸네 하하 할 때 사실은 맞았지롱 뭐 이런 식의 이제 연출이 있거든요. 요거를 좀 응용해서 한번 컨트롤을 사용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바텀 카드를 기억했어요. K 다이아몬드네요. 제 키카드입니다. 바텀 키카드. 그리고 나서 관객한테 카드 한 장 골라달라 그런 거예요. 한 장 골라주고 요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탑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컷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관객 카드를 다시 탑으로 올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 관객님 카드를 한번 찾아볼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마술사만 먼저 카드를 펼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제 키카드를 당연히 찾겠죠. 키카드가 이제 K 다이아몬드를 지금 찾았잖아요. 당연히 이때 마술사는 관객이 고른 카드가 K 다이아몬드 옆에 있는 4 다이아몬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 다이아몬드를 탑으로 올리려면은 여기서 컷을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 그냥 본 다음에 이렇게 컷을 하면은 좀 수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스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되게 좀 약간 이 동작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K 다이아몬드 혹시 네가 고른 카드가 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개를 분리합니다. 분리를 했죠. 그래서 관객이 고른 카드가 이미 제 오른손이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른 카드가 혹시 K 다이아몬드 요거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아니라 그러죠. 사실 저희는 저희 키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야? 알았어 하면서 돌아오면서 이게 여기 아래로 오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관객이 고른 카드가 맨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맨 위에 올리는 이유는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기 위에서 뭐 카드를 체인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컨트롤이니까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텀 컨트롤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K 다이아몬드와 4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중간에서 찾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 고른 카드가 4 다이아몬드구나. 요걸 이제 탑이 아니라 바텀으로 보내고 싶어. 맨 아래로 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여기선 두 손을 나눴죠? 이번에는 이렇게 두 손을 나눕니다. 그럼 4 다이아몬드가 아래에 가 있죠? 이 상태에서 혹시 2 다이아몬드 보여주면서 혹시 2 다이아몬드가 네 카드니? 라고 보여줘요. 아니야? 알았어 하면서 요걸 그대로 탑에 올려주게 되면은 관객은 제가 지금 컷을 한 건지도 몰라요. 저희가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원하는 목적인 4 다이아몬드를 맨 아래다가 위치하게 시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마술을 배워보시게 되다 보면요, 이제 관객 카드를 위로 올리거나 맨 아래로 내리거나 또는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원하는 위치, 탑, 바텀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우리가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서 쉽게 옮길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키카드 미스콜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컨트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하시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카드를 뿅 하고 나타나는가, 어떤 리빌레이션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부터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키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응용법, 개념 정도를 잡아가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카드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주 훌륭한 원리입니다. 생각하시면 응용하기 정말 많아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김정명이었습니다.